자, 우리 이어서 좀 가겠습니다. 고대, 왜 넘어가? 고대의 문화, 고분과 예술의 발달. 자, 고분 문제인데요. 굉장히 좋아하죠. 고분 문제들, 그렇죠? 자, 한번 차분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 문제 좀 고른 거를 좀 보면서 할게요. 자, 1번서부터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한 무덤 양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돌로 방을 만들고 그것을 통로로 연결한 무덤. 그럼 뭐 굴식 돌방 무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돌로 방을 만들고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통로로 연결하는 이게 굴식으로 연결하는 이게 굴식 돌방 무덤.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들었다. 그렇죠. 위에 이제 또 봉분을 덮은 거죠. 흙으로. 일반적으로 앞방과 널방을 구분하고 벽에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필기를 좀 밑에다 하실래요? 우리 정리했던 걸 좀 볼게요. 고구려 초기의 고분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죠.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덤은 장군총입니다. 장군총 말고도 만주 지안시 일대에 1만 2천여 기 정도의 돌무지 무덤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제는 역시 돌무지 무덤인데 초기의 무덤 양식이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보지 않는 석촌동 고분이죠. 그렇죠? 내 옆에 있다고 갈 것 같아? 딱 이러면서 절대 가보지 않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수업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건 뭐 깡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절대 실물을 보지 않고 고사장에 들어가겠다. 깡이 있습니다. 요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백제의 건국 신화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아주 독특하죠.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대표적인 이 특징이 이거는 도굴이 안 되죠, 잘. 도굴이 불가능하다. 도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장품이 나온다. 요건 뭐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무덤이 호우총, 천마총, 서봉총, 황남대총, 뭐 금관총. 뒤에 뭐 총자 들어가는 게 거의 다 이거죠. 금관총, 서봉총, 황남대총.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고구려의 이 돌무지 무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만주 지안시 일대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좀 이름을 써보면 안악 3호분. 고분벽화가 유명하죠. 덕흥리 고분, 무용총, 쌍영총, 각저총, 강서고분, 강서수산리 고분, 강서대묘 다 포함해서 강서고분 등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돌무지 무덤도 시간이 지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죠.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뀐다. 백제의 굴식 돌방 무덤은 공주 아니면 부여에 있는 거죠. 공주의 송산리 고분.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무령왕릉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무령왕릉의 원래 학명이 뭐죠? 송산리 7호분 뭐 이렇게 부르죠. 공주 송산리 고분. 우리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신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죠. 근데 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은 특이한 게 둘레도를 설치하고 12진상을 조각하는, 이게 이제 조선 왕릉까지 그대로 계승되는 거죠. 둘레도를 설치하고 이 둘레돌 사이사이 난간 같은 데다 12진상을 조각하는, 김유신묘, 성덕대왕릉, 그 다음에 원성왕릉으로 알고 있는 괴릉 등이, 답은 나왔어요. 답은 4번이에요. 그쵸?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닌 건 장군총이잖아요. 장군총은 무슨 무덤? 돌무지 무덤이죠. 문제가 좀 쉽네요. 이거는. 그쵸?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2번인데 다음은 삼국의 고분 양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돌로 1개 이상의 널 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무덤이야. 그러니까 방이 있고 그 위에 뭐를 흙으로 덮었고, 돌방을 통로로 연결하여 앞방과 널방으로 구분한다. 굴식 돌방 무덤밖에 없어요. 돌방이 있는 건 돌방 무덤이에요. 그냥. 응? 가는 무슨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미리 써놨죠? 자, 그 다음에 나.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묵거리를 넣고 목곽을 짰고, 이 목곽은 관과는 달라요. 이건 널을 얘기하는 거야. 널. 나무 널. 널을 짜고 그 위에 넷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고 내부에 벽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네요. 신라 거죠. 넷돌을 쌓은다. 이게 돌무지죠. 그렇죠? 이거는 덧널. 돌무지 덧널 무덤. 그럼 문제 그대로 풀어보면 되는 거죠. 자, 가.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천마총, 금관총. 천마총, 금관총은 밑줄 긋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아까 전에 여기다 정리했던 거죠? 지웠어요? 아, 여기 있죠. 호우총,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황남대총. 이런 건 다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가는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연결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가. 통일 이전에 신라에서 주로 만들어졌다가 통일 이후 사라진다. 아니지. 통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야지. 그쵸? 가는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통일 이전에 신라에서 주로 만들어진 무덤은 나죠. 나. 이것도 돌무지 덧널 무덤에 대한 설명이죠. 이 무덤에 대한 설명이죠. 통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김유신묘가 가장 먼저니까 통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봐야 돼. 그리고 통일 이전에 신라에서 주로 만들어졌다가 통일 이후 사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좀 규모가 커요. 규모가 어떻다고요? 크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규모가 좀 작아지죠. 그것도 특징이에요. 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 도굴의 위험이 적어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아까 전에 또 도굴이 안 된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4번 나.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제작되었다. 이건 무령왕릉입니다. 무령.
전축분이라고 하죠. 벽돌 전자를 써서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 정답은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잘못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현무도네요. 무슨 도?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되는 거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게 북쪽 방위신입니다. 사신도의 하나로 무슨 쪽 방위신이다? 북쪽 방위신이다. 돌무지 덧널무덤의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돌무지 덧널무덤의 벽이 어디 있어요? 이건 벽 자체가 없는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수업할 때 그랬죠. 여기 있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도 벽화는 아니죠. 말 안장 배가리개 부분에다 장리 부분에 그려진 거니까 이거는 벽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한다고 그랬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벽이 있어야 벽화가 그려져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였다. 그렇겠죠. 고구려 시대의 고분에 그려졌는데 도교의 영향이 나타나는 건 뭐 도교죠. 그리고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의 특징은 이따가 다른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를 해줄 게 있어요. 좀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초기 무덤 양식은 대부분 일상생활 모습들이 들어있죠. 그러다가 이제 뒤로 후기로 가면서 사신도 등의 상징성을 가진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 같은 경우는 고분 벽화를 보고 그 시대를 판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냐 이런 거 정도는 바로바로 판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볼게요. 2017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8월에 봤던 문제니까 뭐 얼마 안 된 문제,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죠.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무엇은 연도, 이게 이제 굴식이에요. 돌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현실, 이게 돌방이죠. 현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이게 둥그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는.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답이 나왔네. 공주에 있는 벽돌 무덤, 전시관이 있는 무령왕릉이겠죠. 무덤 문제는 뭐 맨날 무령왕릉이야. 이 무덤에서 금송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을 비롯하여 제가 수업할 때 이 금송이 일본산 금송이라고 그랬죠. 무슨 금송?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본과의 어떤 교역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부장품을 출토했다. 뭐 이 부장품 중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이제 지석이 가장 중요하고. 지석. 그래서 이 무령왕이라는 피장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석이 있고, 이 지석에 무령왕을 뭐라고 썼죠? 영동대장군, 뭐 사마왕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석 말고 또 뭐 있었지? 매직권, 토지신에게 토지를 구입했다는 매직권도 있고, 동꾸레미도 발견됐고, 그 다음에 금관, 귀걸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그 다음에 중국 남조 양나라와 외화의 교류를 짐작해 해주는 무덤이다. 그렇죠. 여기서 중국 남조와의 교류는 이게 벽돌 무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외화의 교류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라고? 그렇죠. 금송, 소나무. 이 관의 재료가 일본산 소나무로 사용됐다는 걸 통해서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령왕릉에 대한 출토된 유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건데,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아, 이거 어렵네.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 토우는 흙 인형이거든요. 무슨 인형? 이게 신라 시대부터 있죠. 이 흙 인형인데, 보통 이 흙으로 만든 인형이 출토되는 무덤은 신라 아니면 가야예요. 근데 가야 거는 나오기가 어렵고, 신라에서 출토된 이 토우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기마 인물령 톡이라고 토우라고 이게 말 타는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는 토우가 하나 있거든요. 나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마 인물령 토우.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신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 거다? 이게 나왔네. 지석이 이게 맞아. 왕과 왕비의 지석이 다 발견됐다. 그 다음에 무덤 안에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벽화가 없어요. 이 무령왕릉에는 뭐가 없다? 근데 선생님 당연히 벽돌 무덤이니까 벽화가 없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벽돌 무덤도 벽화가 있어요. 벽돌 위에다 그리면 되는데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공주 송산리 6호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령왕릉 그 전에 건축된 거 조형된 걸로 보이는 그 무덤은 사신도가 있습니다. 1월도 이런 벽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고,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진상은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통일신라. 무령왕릉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좀 특이하고 좋네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왕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이 왕릉은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 왕릉은 피장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덤이다. 무령왕릉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왕릉 내부에 사신도 벽화가 그려졌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는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핵심이라는 핵심. 벽화는 없다. 왕릉 주위에 둘레돌 12인상을 조각한 건 통일신라 거니까 패스. 다시. 왕릉의 천장은 모듈인 구조를 나타낸다. 모듈인 구조는 고구려 아니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정해공주 묘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무덤의 구조는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았다. 쉽네요. 4번이 정답이고. 5번. 말 꾸미개 장식에 천마의 그림이 그려진 유물이 발견된 것은 천마총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넘어갑니다. 7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무덤 양식에 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그림을 좀 보죠. 여기 뭐 껴묵거리 상자도 있고 나무 널이 있고, 아 여기 나무 널이 이렇게 아예 널이 이렇게 있네. 덧널이. 그리고 여기다 돌무지 있고 여기 흙이 있고, 이건 뭐 돌무지 덧널 무덤이네. 그러면 신라의 무덤 양식이죠. 내부에 무용도 수렵도 사신도와 같은 벽화가 남아있다. 벽화가 없다니까요.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뭐가 없어? 벽화가 없어. 벽이 있어야 벽화를 그리지. 벽이 없는데 어떻게 벽화를 그려? 벽화는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에서만 벽화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령왕릉으로 추정되는 묘지석이 이러한 양식의 무덤에서 나왔다. 무령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또 돌방도 아니야. 왜냐면 벽돌이니까. 벽돌은 돌이 아니거든. 응? 정확히 얘기하면 굴식 토방 무덤이라고 해야 돼. 이해됩니까? 벽돌은 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양식으로 보면 굴식 돌방 무덤 형태인데 그 돌방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야? 벽돌로 만들었다. 이 벽돌 무덤이죠. 무령왕릉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랑. 그 다음에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관계 있음을 보여주는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무덤 양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천마도가 발견되어 천마총이라 이름 붙은 무덤도 이러한 양식이다. 그렇죠. 천마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아주 좋은 문제들입니다. 다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주 핵심 구분들이 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갑니다. 고대 국가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 경찰 문제인데 정말 중요한 선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초기에 주로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 그림이 많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아졌다. 이게 초기하고 후기가 지금 뒤집어져 있죠. 초기에는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았고 후기로 가면서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 그림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기하고 후기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벽돌 무덤을 만들었으면 틀렸어요. 한성 시기에는 어떤 무덤이 만들어져요?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지죠. 벽돌 무덤은 어디서 발견되고 있다고요? 공주 송산리 고분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이 잘못됐다.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 벽돌 무덤을 돌무지 무덤으로 바꾸면 이 문장은 완벽하게 맞는 거야. 그렇죠? 한번 바꿔볼게요.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면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어. 이걸 보여주는 무덤이 대왕암이죠. 문무왕릉, 해중릉. 대왕암이 있어요. 대왕. 문무왕릉인데 설마 바다에다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바다 위에다 놓은 건 아니겠죠? 그 무덤을 만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화장을 해서 그죠? 뼈가루를 뿌린 거겠지. 설마 사람을 이렇게 들어다가 죽은 사람을 바다 위에다 이렇게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무왕릉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그렇지. 고분 양식도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정확하네.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선지를 만들었네. 이 말 마음에 들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커지는. 이러면 또 틀려. 그쵸? 규모가 작아지는 거야.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발해의 정효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모주림 천장. 우리는 절대 이런 거에 속지 않아. 유일하게 앞 글자 딴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모라고 외웠다. 해모. 해모 효벽.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면서 외웠던 거죠. 도대체 공부를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서. 그렇죠? 해모 효벽.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돌사장상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정해공주묘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정상 고분군에서. 또 정해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로 바뀌면 다 맞는 거죠. 그러면 문장을 이걸로 바꿔서 읽어보면 5가 되는 겁니다. 발해의 정해공주묘는 굴식돌방 무덤으로 정해공주, 정효공주 둘 다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굴식돌방 무덤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으며 이곳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삼국시대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장군총은 돌무지 무덤에 속하는 고구려의 대표적 무덤이다. 오케이. 돌무지 무덤에 속하는 무덤. 오케이, 맞아요. 2번. 서울 석촌동 백제 고분은 양식상 고구려 고분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그렇죠. 돌무지 무덤이니까. 돌무지, 고구려 돌무지 무덤의 영향을 깊게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벽화 중 사신도 유형은 고구려 후기에 축조된 고분에서 발견되었다. 아, 참 진짜 문장 너무 좋네요.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벽화 중에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는 고구려 초반이 아니고 후기 쪽에 그려진 고분이다. 벽화다. 이런 얘기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4번. 다 맞는 설명이에요. 1번 나라현 소재의 다카마스 고분에는 고구려 무용총 벽화와 비슷한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 다카마스 고분 벽화는 두 개의 영향을 받는 거죠. 고구려 고분 벽화. 강서 수산류 고분 벽화. 강서 제가 수업할 때 수산리 고분 벽화의 영향을 받고, 이거는 뭐 형태가 다 똑같아요. 광서 수산리 고분 벽화는. 그리고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의 어떤 의상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있다. 두 개죠. 무용도죠. 무용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그럼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5번이 틀렸나 본데. 1971년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깊게 받은 석실분 형태를 띠고 있다. 필기를 좀 할게요. 석실분이라는 게 굴식 돌방 무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형태상 이 굴식 돌방 무덤 안에 이 벽돌 무덤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 형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 돌방을 뭐로 꾸미면? 벽돌로 꾸미면. 물론 이걸 이제 돌이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차치하고,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형태로만 보면 굴식 돌방 무덤에 벽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벽돌 무덤은 100% 다 이 형태죠.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돼 있어요. 벽돌 무덤은. 근데 굴식 돌방 무덤 중에는 벽돌 무덤이 아닌 게 더 많죠.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벽돌 무덤은 무조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방이 있고 방 안을 벽돌로 만든 거니까.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이 벽돌 무덤이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석실부는 벽돌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뭐가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럼 고구려에 있는 굴식 돌방 무덤도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벽돌 무덤만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맞게 고치려면 벽돌 무덤이라고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 벽돌 무덤이 결국은 석실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틀려요? 아니,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라니까, 석실분이. 그러니까 무령왕릉이 석실분인 건 맞지. 형태상으로 보면. 근데 중국 남조의 영향을 석실분이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앞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깊게 받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말을 없애면 봐요. 1971년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은 석실분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 맞아 틀려? 그래 맞다니까? 근데 앞에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이것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지 이거 자체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을 구분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구분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걸 구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전문적 지식을 원하는 거거든. 그건 뭐냐면 벽돌은 돌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석실분 형태지만 이건 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석탑을 배울 때도 영광탑 같은 거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아는데 영광탑 같은 걸 석탑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전탑이야 그냥. 벽돌은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벽돌 무덤. 그래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실문과 굴식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을 굳이 구분을 하라고 하면 굳이 구분을 해주면 돼. 근데 그렇게 굳이 구분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묶어서 풀면 돼.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3번 5번은. 왜냐면 이렇게 되면 고구려에도 굴식돌방 무덤이 있고 백제에도 신라에도 굴식돌방이 다 있잖아. 그럼 저게 다 굴식돌방 무덤이 다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아니라니까.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거는 벽돌 무덤이니까. 좋아 문제. 좋다고. 이 문제는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다 틀렸을 거야. 이게 도대체 뭘까? 아마 답은 4번으로 해서 다 틀렸을 거야. 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냥 다카마스 공부벽화는 강서수산의 공부벽화를 이렇게만 외우거든. 무용총 벽화를 안 넣고.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정확히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다 틀렸지. 다 틀렸어요 실제로. 저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 사실 말이 복잡해서 그런데 굴식 돌방 무덤 안에 벽돌 무덤이 있는 거예요. 형태상으로 보면.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이 꼭 벽돌 무덤이 아닌 것도 많아. 그죠? 벽돌 무덤이 아닌 게 더 많죠. 근데 벽돌 무덤은 형태상 다 굴식 돌방 무덤 형태라고 봐야 돼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중국 남조가 영향을 준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를 영향을 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브라보. 문제 좋죠. 이런 문제는.